팔꿈치 통증이 있을 때 팔꿈치 바깥쪽이 아프다면, 안쪽이 아프다면 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 선생님 김선욱 원장, 도수치료사 방승훈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골프 엘보나 테니스 엘보로 병원에 내원하시는데요. 어깨에 발생하는 회전근개 파열처럼 팔꿈치 인대도 파열이 될 수 있고, 또 파열된 정도에 따라 치료 속도나 성공률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초기에 진단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보통 초기 증상은 대수롭지 않아서 환자분들이 병원을 찾지 않으신다면 초기에 진단이 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 질환은 팔 사용이 반복되는 직업군에서 호발하는 경향을 보이고요. 비교적 재발도 잦은 질병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주의 깊게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팔꿈치를 자주 사용하는 직업은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시는 배송기사님이나 골프를 좋아하시는 중년 환자분들, 일이 많으신 주부님들까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각자의 사용에 따라 질환이 오는 패턴도 다 다를 테지만 관절을 사용하는 빈도에 따라 질환에 대한 관리 및 치료 또한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자서도 시행할 수 있는 팔꿈치 질환 관리에 대해 알아보고 팔꿈치 및 손목 스트레칭과 질환이 반복될 때 쉽게 사용해 볼 수 있는 팔꿈치 손목 테이핑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팔꿈치가 아프면 어떤 질환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네, 팔꿈치 통증이 있을 때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질환을 말씀드릴 건데요. 팔꿈치 바깥쪽이 아프다면 테니스 엘보, 안쪽이 아프다면 골프 엘보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팔꿈치에 발생하는 질환으로는 건이나 인대 주변의 염증뿐만 아니라 건염이 진행되어 발생하는 부분 파열증, 전층 파열증, 이외에도 결절 낭종이나 점액 낭염 또는 관절염도 있기 때문에 진단에 따른 질병의 단계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질환이 오래되면 신경 증상인 척골 신경염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있거든요.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가 있다면 손목을 굽히거나 펼 때 또는 근육을 많이 사용하거나 주먹을 세게 쥐려고 할 때도 팔꿈치 통증이 발생하고요. 팔꿈치에 건이 붙는 자리를 직접적으로 눌렀을 때의 통증인 압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팔을 굽혔다 펴려고 할 때 통증 때문에 관절 각도 제한이 생기고요. 무거운 물건을 들 때의 장력 저하도 있을 수 있어서 간단한 자가 진단 후에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질환의 단계를 잘 체크해 봐야 하고요.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가 오래된 경우에는 통증 부위가 찌릿하고 저린 이상 감각증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간혹 염증으로만 생각하고 1, 2년씩 방치하는 경우에는 인대 파열이 점차 진행하면서 관절염이 올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장님, 골프 엘보가 골프를 많이 치는 분들에게 자주 걸려서 그렇다고 들었어요. 정말 골프를 많이 치는 분들께 골프 엘보 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또 도수 치료를 할 때 팔꿈치랑 어깨까지 아파졌어요 하시면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계속 골프를 쳐도 되는 걸까요? 골프를 칠 때 팔꿈치가 아파오면 어깨와 목 질환이 같이 동반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골프로 팔꿈치와 어깨 환자가 많이 내원하시는 것도 사실인데요. 키네틱 체인이라는 것이 있어서 목이나 어깨, 팔꿈치, 그리고 손목에 커플링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보통 골프 엘보로 병원에 내원하시더라도 어깨 및 목, 그리고 손목과 같은 동반 관절 질환을 호소하는 일은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또한 골프 엘보는요, 초기에 불편한 증상 정도로만 생각해서 가볍게 여기고 넘길 수 있지만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굽히고 펴는 동작의 악화 및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힘이 없는 증상 등을 호소할 수 있고요. 따라서 골프 엘보 진단을 받고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도 골프를 지속한다면 염증 단계를 넘어서 파열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염증 단계에서 치료를 시행하면 3주에서 6주 정도가 걸리지만요. 파열이 이미 진행한 단계에서는 6주 이상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한 운동뿐만 아니라 요즘 장시간 컴퓨터로 인해 팔꿈치가 찌릿하고 아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것도 골프 엘보일까요? 네, 과사용에 의한 골프 엘보뿐만 아니라 반복 사용에 따른 골프 엘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골프 엘보의 경우에는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팔꿈치를 과하게 쓰는 운동선수 및 주부들에게 잘 나타나지만 최근에는 장시간 앉아서 업무를 보는 직장인들에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반복된 인대 염증에 의한 경우는 파열보다는 척골 신경염에 수반된 찌릿한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초음파 검사로 봤을 때 인대의 만성 염증 및 인대 주위의 척골 신경염 소견을 확인할 수 있고요. 치료 및 재활로 6주 정도면 정상화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재발성인 경우 그리고 인대 주변의 주사 치료를 반복적으로 시행했던 군에서는 증상이 호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골프 엘보나 손목 통증으로 인한 질환은 급성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오랜 시간 누적되면서 천천히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초반에는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전에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테이핑으로 부상을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순 치료사,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팔꿈치 및 손목 스트레칭 방법과 테이핑 방법을 알려주시겠어요?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는 이렇게 해주시고 반대쪽 손으로 손가락을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손바닥이 위로 젖혀지지 않도록 손가락만 뒤로 지그시 쭉 당겨주시면 됩니다. 끝에서 10초를 가량 세면 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돌아오시고 이렇게 한 번에 하실 때 3세트를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손목 굽힘근의 스트레칭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손가락 스트레칭과 다른 손바닥을 먼저 잡아주시고 팔꿈치는 아래로 이렇게 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 지그시 당겨주시면서 이쪽이 당기는 느낌을 갖도록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3세트를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스트레칭은 외측 상가음이 아프신 분들을 위한 스트레칭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는 손바닥을 하늘을 향해서 올려주시고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도록 돌려줍니다. 그리고 반대쪽 손으로 손목을 지그시 눌러준 상태에서 왼쪽 사선으로 가는 방향으로 끝범위까지 지그시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외측 상가음부터 손목까지 당기는 느낌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3세트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알려드릴 운동은 손목 편근 강화 운동인데요. 이 운동을 하면 근육이 강화될 뿐만이 아니라 힘줄 동안 강화가 되는데요. 힘줄이 강화가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질환을 예방을 할 수 있을 뿐더러 재발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꼭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운동. 우선 지금 보이는 자세처럼 자세를 잡아주시고 손목을 적당한 빠른 속도로 끝까지 올려주십니다. 그 다음 1초를 마음속으로 세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천천히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힘의 방향은 제가 손을 그리고 있는 방향 쪽에 느껴지시면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방식대로 5번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첫 번째에는 10회, 그리고 점차 15회까지 3세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집에서 운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알려드렸던 운동은 외측 상가음이 아팠을 때 하시면 효과적인 운동이고요. 두 번째 운동은 내측 상가음 쪽이 아프시면 하면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손으로 아령을 똑같이 이런 모양으로 잡아주신 다음 테이블이 있는 방향 쪽은 손목의 가동 범위가 제한이 되므로 일어서신 다음 이렇게 손목 밑에 방해물이 없는 방향으로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일어나셔서 하시면 되고요. 아령을 잡으신 다음에 아래로 먼저 천천히 내려주십니다. 그 다음 위쪽 방향으로 빠르게, 그리고 다시 아래로 천천히 내리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알려드린 방법대로 5번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운동을 하신 후에 제가 그리고 있는 이쪽 방향의 운동한 느낌을 받으시면 정확히 수행한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운동은 문 열고 닫기 운동입니다. 아령을 지금 보이는 방향처럼 잡아주시고 아래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주십니다. 그 다음 반대쪽으로 문을 열듯이 끝까지 손목을 돌려주시고 돌아올 때도 다시 천천히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운동은 제가 원을 그리는 쪽 외측과 내측의 운동한 느낌을 받으시면 정확히 수행한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손목 평근과 손목 굽힌근의 근육 마사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사지를 시행을 하면은 손목 평근과 손목 굽힌근에 뭉쳐있는 근육을 효과적으로 쉽게 풀 수 있으니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반대쪽 엄지손가락으로 여기 손목 뼈에 만졌을 때 톡 튀어나온 기준으로 앞쪽으로 가주신 다음에 만졌을 때 가장 말랑한 부위를 먼저 찾으세요.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그 부위를 눌러주신 다음에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돌리면서 엄지손가락을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한 방법대로 5회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근육을 눌러주시고 바깥쪽으로 돌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먼저 끝내주신 다음 아래로 점점 내려가 주면서 손목 평금을 마사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손목 굽힌근 마사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손가락 기준으로 팔꿈치에 톡 튀어나온 뼈를 손가락으로 눌러주신 다음에 앞쪽으로 10cm 정도 이동하시면 가장 말캉한 부위가 만져지실 건데요. 이쪽을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주신 다음 손목을 안쪽으로 돌려주셨다가 바깥쪽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해 주신 방법으로 5회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육을 눌러주신 다음 바깥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쪽도 손목 평근과 마찬가지로 수행하면서 아래로 내려가 주셔도 무방하고 한쪽만 5회를 하시고 다른 쪽도 5회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스포츠 손상 예방과 통증 경감에 도움이 되는 테이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약국에서 구매하신 테이핑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쪽 뒤쪽을 바라보면은 두꺼운 선으로 기준으로 2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람마다 팔 길이가 다를 수 있으므로 그때그때 맞춰 적절히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쪽 점선 기준으로 종이 부분을 살짝 끝을 찢어 놓으신 다음에 통증이 있는 왼측 상단 부분이나 만졌을 때 톡 튀어나오는 뼈 기준으로 테이프에 첫 번째 지점을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합니다. 손목을 아래로 꺾어 주신 다음 테이프를 살짝 당겨 주시는 힘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손목까지 당겨서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너무 장력이 세면은 테이프가 잘 붙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당한 장력이 느껴질 정도만 붙여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아까 준비했던 테이프를 다시 점선을 기준으로 살짝 뜯어 주시고요. 그 다음 팔꿈치 쪽으로 향해서 테이프를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제가 붙인 기준으로는 제 팔꿈치 주름의 아래쪽에 붙였는데요.
이쪽이 넘어가면은 팔꿈치가 움직일 때 구부러질 수가 있으므로 꼭 팔꿈치 접히는 부분 아래쪽에 붙여주시면은 좀 더 편리한 테이핑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살짝 장력을 준 상태에서 아래쪽을 향해 팔꿈치를 감싸주시면 되겠습니다. 붙이신 다음에 손목을 위아래로 좌우로 움직이면서 불편한 게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통증이 줄었는지 주먹까지 쥐시면은 테이핑이 알맞게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측 상가염은 이렇게 팔꿈치 안쪽에 있으므로 손가락으로 뼈를 먼저 확인해 주신 다음 앞서 설명해드린 테이핑의 점선 부분을 위아래로 살짝 이렇게 살짝 찢어 주신 다음에 아까 만졌던 뼈가 톡 튀어나온 부위 기준으로 살짝 붙여주시고 여기서 중요합니다. 손목을 아래로 살짝 꺾어줍니다. 그 다음 테이핑을 잡아서 종이를 떼주시면서 적당한 장력이 생길 수 있게 손목 쪽으로 당겨주신 다음 손목을 향해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빳빳하게 잘 되는데요. 먼저 위아래로 움직여서 불편한 게 없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점선이 있는 부위를 살짝 찢어주시고요. 자, 팔꿈치 안쪽 테이프를 붙이도록 할 건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팔꿈치 주름이 넘지 않도록 기준을 잘 봐주시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주신 다음 테이프 종이를 떼주시고요. 자, 이때 떼면서도 살짝 장력을 준 상태에서 팔꿈치를 감싸주시면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손목을 위아래로 좌우로 팔꿈치를 잡으면서 편안함과 불편함이 어느 정도인지 잘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반복이 잦은 질환인 팔꿈치의 골프 엘보 및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방송치료사와 함께 손목 테이핑 및 스트레칭 방법까지 배웠기 때문에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팔 사용이 반복되는 직업군에서 재발이 잦은 질환인 만큼 증상의 지속 기간이 긴 경우에는 질환의 단계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고요. 질환 양상이 재발성을 띠는 경우에는 손목 테이핑이나 그리고 스트레칭 등 평소의 관절과 인대 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팔이 저려 움직이기 힘들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원인을 파악한 후 적당한 재활치료 및 관리를 시행해야 하며 초기 염증은 3주에서 6주, 만성 염증 및 팔구는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고 수술적 치료도 필요할 수 있다고 하니 초기 때 정확한 진단에 따른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질환의 자연 경과를 당기는 지름길이 됩니다. 지금까지 통증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콕 선생님 김선호 원장, 도수치료사 방승훈 치료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